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12지파 중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요셉이 애굽 상인에게 팔렸던 도단 지역은 비옥하기로 유명한데요. 양과 염소가 풀을 뜯고 알곡을 추수하는 평화로운 풍경. 성경 속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도단의 모습. 성지가 좋다에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의 현장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지도 평안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성지 순례가 재개됐다고 하던데 순례팀들은 들어오는 건가요? 네, 이스라엘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20팀을 이제 계속 7월까지 이를 시험적으로 하면서 네.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우리 일반 대한민국의 순례객들도 이제 오실 수 있는 기회가 곧 열립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행지는 어딘가요? 네, 오늘은 이제 도단 지역,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도단 지역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도단 지역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의 도단 평야로 가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도단 평야 하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렸던 곳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단 평야를 가기 위해서는 3gem을 지났는데요. 아침에 차나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뭘 팔아달라 그래서 뭐냐 물었더니 아마 뭘 먹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보시죠.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뜨끈뜨끈하고. 네. 이게 달달한 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최고입니다. 한무리야. 팔레스타인 지역이 한무리아라고 하는 요거 1세트짜리인데 아침 대용 최고입니다. 혹시 이 세겜 쪽을 지나시다가 아침에 여기 이러한 것을 보시게 되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겜을 지나고 이제 도단 평야까지 만개 도착을 하는데, 이곳에서 본 므낫세 지파의 풍경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서 좀 더 북쪽으로 므낫세 지파의 깊숙이 들어가면 네. 전형적인 므낫세 지파의 지역입니다. 저쪽 언덕 너머에 도단이 있고 그 너머에 그렇죠. 제닌과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어쨌든 참 아주 그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마을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에 와 닿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잠도 좀 깰 겸 커피 한 잔. 꼭 잊지 마세요. 므낫세 지파의 시작부터 이 따뜻한 커피로 웰컴합니다. 네. 와예. 진하고 또 차를 드셔도 되고. 네. 이분이 아침 일찍 한국 사람을 뭐라는 만나서 거예요? 너무 좋다고. 안 받겠대요. 내 마음으로 준대요. 네. 정말 이 팔레스타인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단 평야로 가면서 우리의 눈길을 끈 곳이 있는데, 세상에 요때가 이 팔레스타인 추수철 6월에 이제 샤부옷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이 77절에 마침 우리가 이제 6월절에는 보리 추수잖아요. 근데 밀 추수 현장을 보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꼭 이 팔레스타인의 이 농촌의 그 전경은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요. 보시죠. 참 친절하고 아주 분주히 이 추수를 타작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풍요롭잖아요. 또 우리의
그 1년간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야말로 이 농부들의 최고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자란 저에게는 정말 마음으로 와닿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추수하는 거는 벼든 뭐 보리든 밀이든 참 전 세계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타작 마당은 알곡을 주신 하나님께 신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추수 때 이 타작 마당에서 뭐 떡을 돌리고 하는 것이 다 감사인데 저도 이게 이제 잔뼈가 굵은 농부의 아들입니다. 네, 잘하시네요. 예, 파주의 농촌에서 자란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와닿고, 예, 어쨌든 이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커피. 그렇죠. 여기에 지주세요, 지주. 무스. 사실 제가 알아서 이 도운 게 아니고, 이분이 저에게 이 새스랑을 갖다 주더라고요. 너도 한번 해보라고. 이거야말로 제가 바랬던 것이고, 아주 그 즉석에서 이렇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이 아주 일체형 이 콤바인도 있고, 이제 이렇게 쭉정이는 이게 이제 또 성경에 말한 이 타작마당에서 방식은 다르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정 간격으로 이제 꽉 찬 이 밀푸대를 밀가마니를 이렇게 옮기는 농부의 마음이 흐뭇할 거고요. 정말 네, 알알이 정말 잘 연근 도단 지역에 이제 추수하는 타작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유독 도단 계곡뿐만 아니라 요 임세의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니면서 볼 수 있었던 이 밀을 베는 모습, 또 곡식을 쌓아놓은 낫가리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제 타작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서 할렐루야. 네, 이 팔레스타인의 정겨운 추수하는 모습은 아마 한국 교회에도 아마 처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정겨운 이 성지의 농경 문화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길을 찾은 끝에 이 도단하게 되면은 이제 형들을 찾아 나섰던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팔렸던 곳인데 바로 요곳이 도단, 텔 도단. 요렇게 이제 도단 평지 위에 아주 우뚝 솟은 곳에 그 유명한 도단의 성읍이 있고요. 이곳에서 저의 관심을 끈 것은 우물가입니다. 37장 구덩이. 17절에 보면 이 형을 찾아 나섰던 요셉이 어디서 만나느냐 이 묻지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그렇지요.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난지라. 제가 지금 도단 지역에 이렇게 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형들이 미워한 요셉을 구덩이에 넣잖아요. 보면 이제 잡았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네.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아마 이 찾던 구덩이가 도단의 토탄이 우물들이란 네. 뜻. 그러니까 이 도단 평야의 인근에 여러 샘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이 섰고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요 근사치에 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던 고고학적 텔 언덕이 있고 바로 밑에 조기, 요기 여러 개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만 해도 예. 야, 이 깊이가 좀 수십 미터가 돼요. 지금은 이 우물가에 이 무화과가 이렇게 자라고 있지만 어쩌면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이 팔렸던 요셉이 이러한 이 빠졌던 구덩이 구덩이죠. 가운데에 한 곳에 갇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보세요. 굉장히 깊어요.
그 20, 30년을 두고 제가 여러 차례 이 도단을 찾는데 이번에는 그 우물 안에서 이렇게 막 이제 자라나는 이 무화과를 보게 되었고요. 저 이제 건너편 뒤쪽으로 텔 도단의 모습. 지난번에 이제 도단 그 텔의 언덕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도단 지역이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드리는 데 이렇게 목적이 있고요. 아, 그런데 이 텔 도단 맞은편에 무슨 밭이 있는데 이게요. 이게 그 엉겅퀴잖아요. 엉겅퀴. 요게 이제 처음 그 자라가지고 새순이 돋을 때는 이 굉장히 이 나물로 유명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저는 이걸 먹네요. 현지 아랍인들이 이 새순이 이제 연할 때 채취하는 사람들은 봤어도 이렇게 밭에 대대적으로 이 재배하는 거는 처음인데 마침 이제 이 농장 주위에 밭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세상에 물어봤더니 이거를 고가에 팔리는 봄 나물이랍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더워졌고 가시도 생기고 이제 때가 지났지만 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새순이 났을 때에 그 연하지만 그래도 가시를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제 라바나라고 하는 여러 국 수프에도 넣고 또 이렇게 버무려서 야채로도 먹는다. 이게요. 저에게 엄지척을 하면서 이게 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 예루살렘의 그 다메섹 문에서도 이 봄철이 되면 이것을 아낙네들이 팔아요. 지금 제가 그런데 내놓고 도단 지역을 파는 것을 가다가 봤고요. 엄청 마늘하고 양파를 쌓아놓은 곳이 있어서 한번 잠깐. 정말 도단 너무 비옥한 농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 무슬림들이 모스크에 가는 시간이라 마침 아이들만이 지키고 있는데 호박도 이렇게 주먹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도 정말 싱싱한 야채의 생산지가 팔레스타인 산지고요. 이 향기. 마늘 냄새가 예. 진동을 해요. 예, 그렇죠. 막 이제 캐낸 거니까. 이게 도단 지역에서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아샤라. 1kg에 3,500원. 한번 한국과 가격을 좀 비교해 보시죠. 탐스럽고 잘 연근 마늘이 키로에 3,500원. 우리가 이제 많이 사왔어요. 마침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나중에 지나가다 샀는데 어쨌든 이 도단 지역은 이 봄철에는 풍성하고 또 여름이 시작되는 이 6월에는 또 이 많은 가을 과일과 이게 그 유명한 도단 평야입니다. 사실 우리 도단하게 되면 이제 이 지역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거대한 도단의 골짜기 그리고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목 요건 이제 담배를 또 이렇게 재배하는데요. 이 문하세 땅에서 이스라엘 평야 직전에 또 하나 있는 평야가 도단 평야입니다. 그렇죠. 거대한 도단 골짜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대의 네. 대상들의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곳을 지나던 대상에게 팔려간 거고 지금 보세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비옥하고 네. 또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 도단가에서 그렇죠. 선지자 활동을 했잖아요. 아주 도단하면. 문하세 지파의 또 네. 보석과 같은 지역이 바로 이 도단 평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 도단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아람 군대와 싸움을 벌인 현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이 도단 평야 그 골짜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재배하고 심는지 한번 보는데 멀리서 노르스름한 것이 이게 죽은 것 야. 같은데 뿌리가 이렇게 있고 계속 더 키우는 거예요. 네, 세상에 호박 아직도 하나가 이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씨앗을 키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가요? 더 키우는 거, 더 키우는 거. 예, 이걸 크게 해서 수프로도 먹고 또 씨앗을 키운 것은 이렇게 이제 해바라기 씨처럼 이렇게 운전 중이나 이렇게 다가를 마시면서 먹으면서 마시도 가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분주하게 이 농산물을 나르기도 하고 또 이쪽 편과 저쪽 편에 길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염소떼
마치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 같은 맞아요. 도단에서 만난 양떼, 염소떼 가봐야겠어요. 이 도단까지 와서 사랑하네. 이 하트네. 양을 치던 요셉의 그래. 형제들이 형들이 네.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이거까지 100한 수십 킬로인데 한 고대는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오가면서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옥한 곳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호박밭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호박밭에 또 방목을 해서 점심 때 이제 이건 먹어줘야 돼요. 이걸 먹어줘야 이분들과 이 친밀함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촬영을 할 수 있잖아. 이건 먹어야 됩니다. 이 선교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현지에 얼만큼 잘 이 적응하느냐. 또 이게 이제 또 희망의 파프리카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와서 농사일을 하는 것 같은 것인데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또 수줍어하는 모습이 있고 이게 이제 염소가 암내를 낼 때의 그 모습을 하나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거기서 보시는데 정말 얼마나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이 도단 평야에서 특히 이제 호박밭에 염소를 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암내를 이룰 때가 된 이 교미를 하려고 이게 이제 걔가 보는데 그걸로 까마. 이 사나워지더라고요. 너뜸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300마리의 염소와 양을 치고 지금 자녀가 9이라니까 셋만 더 내면 예, 야곱처럼 예.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도단에서 만난 형을 만난 이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예. 뿌듯한 형제와 같은 팔레스타인 친구를 만난 기쁨일 것 같아요. 그 염소 때만 많이 이렇게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자녀도 9이나 되는 정말 벌써 이제 얼마나 이쁜 염소 새끼인데 너무너무 귀엽고요. 이게 이제 이 목자들의 마음이에요. 곳이었기 때문에 네. 헤브론에서 양을 치던 야곱의 아들들이 네. 도단까지 온 이유를 알겠어요. 100수십 킬로잖아요. 풍요로운 땅 도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참 즐거운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염소떼를 봤다면 세상에 이건 더 많아요. 정말 수백 마리의 이 양떼를 마침 보게 되는데 정말 풍요롭다. 이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 풀을 찾아 북쪽으로 결국은 도단까지 온 이유를 이렇게 보시게 됐고요. 정말 이 방목하면서 마음껏 먹이는 이 팔레스타인 목자들의 이 현장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이렇게 세상에 호박을 먹어요. 정말 이 풍요로운 도단의 이 농촌 풍경, 특히 이 목가적인 이 염소와 양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셨고요. 특히 이제 이 도단 골짜기에서 활동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 바로 북쪽에 이 브루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에 의해서 저 뒤에 도단 평야를 뒤로 한 이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었다가는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브루킨 꼭 잊지 마시고 이 지역을 가실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이 브루킨에 있는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기념교회가 있고요. 마침 아쉽게도 도단 이제 문이 평야 닫혔는데요. 바로 북쪽에 접한 아주 오래된 마을 브루킨. 이 마을에는 예수님에 네. 의해서 지나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주었다가는 전승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중에 네.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곳이 바로 브루킨 문둥병자 기념 교회입니다. 네, 마침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바로 그 사이에, 이전에 제가 이 성지가 좋다 해서 한번 이 브루킨 문둥병자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도단 평야와 연결을 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도단이 그렇게 비옥한 땅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 도단이라고만 돼 있지만은 현지에서는 도단 골짜기라고 부르거든요. 이 거대한 골짜기가 비옥한 농토를 형성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북쪽 도단까지 와서 양의 꼴을 먹였죠. 네, 마지막에 또 브루킨 문둥병자 치유교회도 도단에 있던데요. 그럼 이 길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길목이었나 봐요. 맞아요. 일단은 이 도단 평야가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그 북쪽에 위치했던 마을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준, 그랬기 때문에 이 도단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목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시다가 바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또 성지순례 때 가볼 수 있나요? 그럼요. 다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시는 데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